합리적인 골드워치는 이제 볼 수 없는 걸까요? 트레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간 가장 많이 찬 데일리 워치 블랙베이 36 스틸 골드 구형 모델을 리뷰해보면서 어째서 이 구형이 혜자인지, 그리고 골드 모델의 구형과 신형이 왜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베이 36, 이제는 블랙베이 1 36으로 불러야겠네요. 다이버 베젤이 있는 다른 블랙베이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인지 튜더에서 최근 블랙베이 1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블랙베이 1 시리즈는 다이버 워치의 다이얼에 준수한 방수 능력을 갖추면서도 다이버 베젤은 없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무난하게 데일리로 즐길 수 있는 시계인데요. 소비자들 역시 블랙베이 1 모델을 다이버 워치보다는 드레스워치나 스포츠워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그 중에서도 베젤과 브레이슬릿 일부를 골드로 제작한 소위 말하는 콤비 모델인데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주빌리 브레이슬릿 착용감이 더해져서 손목에 부담감이 없는 모델입니다. 또 적당히 적용된 골드가 너무 과하지는 않으면서도 심심하지는 않게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서 데일리로 손이 자주 갔던 모델입니다. 아마 20대 분들의 경우 대부분 골드라는 소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골드를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아마 누가 차라고 줘도 안 찼을 것 같은데 30대부터는 골드 소재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전체가 골드였으면 데일리로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콤비는 비교적 눈에 덜 띄다 보니 평소 회사 갈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꽤 자주 찾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설명드릴 건데 각 부품의 요소 하나하나가 구형과 신형이 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베젤과 브레이슬릿에 있는 골드의 광입니다. 구형에서는 보시듯 무광 브러싱이 되어 있고 신형에서는 유광 골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이얼은 검은색 물감을 부은 듯 광택이는 블랙 레커인데요. 야광 인덱스도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베이지색이고 인덱스 테두리나 핸즈 그리고 다이얼에 있는 로고와 글씨들을 모두 골드로 통일했습니다. 최대한의 통일감을 통해 자칫 과해 보일 수 있는 골드를 절제되고 고급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신형에서는 스틸 모델과 마찬가지로 콤비에도 다이얼이 썬레이로 변경됐습니다. 브레이슬릿의 경우 콤비 모델에는 구형 역시 오이스터 3연줄이 아닌 주빌리 브레이슬릿이 적용됐는데요. 아무래도 골드 소재가 툴워치보다는 드레스워치에 한 걸음 가까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블랙베이 출시 당시 콤비 모델에는 조금 특별하게 주빌리 브레이슬릿을 시험해 본 것 같습니다. 이때 튜더에서 블랙베이에 의외로 주빌리 브레이슬릿이 잘 어울리는구나 하는 좀 더 드레스한 스포츠워치로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현재 판매 중인 블랙베이 1은 스틸 모델까지도 모두 주빌리 브레이슬릿으로 변경됐습니다. 브레이슬릿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두 줄이 골드인 것뿐 아니라 가장 안쪽 스틸 링크를 바깥쪽과는 다르게 유광으로 표현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은은한 광택으로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봤을 때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장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형 콤비 모델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 바로 버클인데요. 스틸 모델과 신형 블랙베이 1 모두 상당한 크기의 버클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델은 정말 최소한의 버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세라믹 볼이 적용돼서 체결하는 손맛은 좋으면서도 시계를 차고 손목을 책상 위에 올렸을 때도 거슬리는 것 없이 아주 만족스러운 착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외에 케이스 옆면이 구형은 일직선의 느낌이 강하고 신형은 좀 더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변경됐고요. 다이얼 6시 방향에 있는 문구가 바뀌고 구형에서 용두가 조금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신형에서 개선됐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큰 차이는 바로 무브먼트인데요. 구형은 에타 2824나 셀리타 SW200과 같은 범용 무브먼트에 탑급 수정을 했다면 신형부터는 70시간 파워 리저브의 자사 무브먼트가 탑재됐다는 점이 가장 큰 개선입니다. 물론 무브먼트가 바뀌며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2020년 기준 구형 블랙베이 스틸 모델은 370만원, 콤비는 515만원에 판매됐지만 현재는 스틸 모델이 554만원, 콤비는 782만원으로 가격대가 대폭 올랐습니다. 제가 이 모델이 혜자라고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신형에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무브먼트가 대폭 업그레이드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형에 왜 혜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가성비가 아니라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혜자라고 말하는 건 좀 안 맞는 표현인데 말이죠. 구형 모델에 시계 애호가들이 선호한다는 레커 다이얼이 적용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스마일이 떠오르는 6시 방향의 귀여운 문구 때문일까요?
골드가 빈티지한 무광이라서? 모두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디자인적인 특성일 뿐이고 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취향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저는 썬레이 다이얼 역시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신형 블랙베이 1 역시 항상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형 콤비 모델이 혜자라고 한 이유는 바로 골드의 함량 때문입니다. 구형 블랙베이 콤비에는 베젤과 첫 번째 주빌리 링크 조각이 솔리드 골드, 즉 내부까지 골드인 금 덩어리로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신형 콤비 모델부터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31mm를 제외하고는 베젤의 솔리드 골드가 아닌 캡 골드, 즉 겉면에만 금으로 감싼 베젤이 적용됐는데요. 재료값이 얼마 안 드는 31mm와 중저가 라인인 로열 모델을 제외하고는 솔리드 골드였던 베젤이 캡 골드로 변경됐습니다. 물론 캡 골드가 일반적인 금도금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드는 방식입니다. 0.2에서 0.3mm에 나름 도금보다는 두꺼운 금을 덮었기 때문에 은근히 금값이 발생하고 또 캡골드의 두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약한 기스까지는 스테일이 드러나지 않고 골드 색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합리적인 골드 방식인데요. 아무리 사용자가 볼 수 없는 내부라 하더라도 솔리드 골드와 캡골드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가 있고 이건 디자인적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가치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튜더는 왜 신형 블랙베이 1에서 더 이상 솔리드 골드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텐데요. 금값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형 블랙베이를 출시했을 때와 비교해서 불과 5, 6년 사이 현재는 금값이 무려 3배나 상승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상승입니다. 코로나 이후 각국에서 돈을 풀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여러 정치적 불안과 변동성에 의해 안전자산인 금값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구형 블랙베이 콤비의 금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젤을 분리해서 무게를 재면 정확하겠지만 사이즈 측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봤는데요. 자를 이용해서 눈대중으로 측정한 다음 부피와 비중을 통해 순금 함량을 계산해봤습니다. 모양을 좀 단순화해서 계산했고 또 눈대중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베젤 무게 7.3g 그리고 18K 골드임을 감안해서 5.5g의 순금 총 80만원어치의 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36mm 사이즈의 롤렉스 골드 베젤을 애프터마켓에서 찾아보면 모델마다 베젤의 두께와 너비가 다양하겠지만 적게는 4.5g, 많게는 7.5g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림잡아 계산한 금값을 보수적으로 낮춰 잡더라도 계산하지 않은 엔드링크의 솔리드 골드와 나머지 브레이슬릿의 캡 골드 그리고 용두까지 더하면 대충 돈 100만원 가까운 금이 들어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금값을 매매 기준율로 계산했지만 튜더에서 실제 금을 구입할 때는 기준가보다 비쌀 테고 또 금을 가공하고 시계 부품으로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원가는 더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랙베이 1은 다이버 모델인 58, 54와 함께 튜더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런 주력 모델에서의 원가 절감 유혹을 튜더는 뿌리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원가 절감과 반대로 금 함량을 줄이지 말고 대신 가격을 더 올리는 건 어떨까요? 다른 럭셔리 브랜드인 오메가와 까르티에처럼 콤비 베젤 모델에 4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블랙베이 1의 솔리드 베젤을 유지했으면 판매가가 900만원 가까이 상승했을지 모르는데 이 가격이 되어버리면 블랙베이는 판매가 안 되는 가격입니다. 타겟 가격을 벗어났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같은 그룹사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이 9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포지션의 롤렉스 시계와 가격이 비슷하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롤렉스를 살 테니 블랙베이 콤비는 판매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블랙베이가 판매된다 해도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입니다. 그룹사인 롤렉스의 매출을 깎아먹으면서 경쟁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튜더가 신형 콤비 베젤을 솔리드에서 캡골드로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롤렉스와 튜더가 상품 기획을 치밀하게 잘 한다고 느꼈는데요. 참고로 캡골드로 바꾸게 되면 베젤에 깊은 기스가 났을 때 골드가 벗겨져 내부 재료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때 무광 금속에서 톤이 다른 재료가 드러나면 눈에 정말 확 띄기 때문에 신형 베젤을 무광에서 유광으로 바꾼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결론은 구글배 스틸 골드,
출시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며 외부 요인에 의해 혜자가 되어버린 시계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유지하는 골드라는 재료 특성상 중고로 구하시게 되면 득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